안녕하세요. 작단 공작소의 리오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 몇 개월 동안 사용했던 시그마의 FP 카메라에 대해서 잠깐 리뷰를 해볼까 합니다. 사실은 처음에 이거 이제 세기에서 렌트로 빌려주셨고 리뷰를 쓰기 위해서 몇 개월 사용해 봤는데요. 기존 DSLR보다 작고 인터페이스도 뭔가 조금 다른 느낌? 그래서 처음에는 솔직히 말해서 좀 불편하기도 하고 적응하는데 조금 시간이 걸렸어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결국엔 제가 제 돈 주고 따로 구입을 했습니다. 이 카메라를 결국 이제 내 돈 주고 내가 산 카메라가 된 거죠. 일단 이 시그마 FP에 대해서 리뷰는 인터넷 찾아보시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궁금하신 점들을 찾아보시면 되겠지만 저도 이제 제가 사용해본 바를 개인적인 느낌들과 실질적으로 써보면서 느꼈던 것들을 한번 얘기해볼까 합니다. 특히 이제 이번에 다시 이렇게 카메라가 19년도에 나왔거든요. 19년도에 나왔는데 지금 와서 다시 리뷰를 하게 되는 이유는 작년 말쯤인가 이게 펌웨어가 시그마가 이제 2.0을 지원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펌웨어를 2.0으로 업그레이드 하면서 몇 가지 것들이 바뀌게 됐어요. 그 중에 하나가 원래는 이제 DNG만 이용 가능한 카메라였거든요. 이 외부 USB 선을 통해서 밖으로 나가는 하드 SSD를 통해서 DNG를 녹화하는 기능만 있었는데 펌웨어 2.0을 통해서 이제 아토모스 닌자 그리고 블랙매직의 어시스턴트 뷰라고 하죠. 블랙매직의 어시스턴트 뷰 두 가지를 통해서 프로레스와 비로우를 모두 지원하게 됐습니다. 굉장히 독특한 카메라예요. DNG를 지원해주는 카메라도 그렇게 많지 않을 뿐더러 프로레스와 특히 비로우까지 같이 지원해준다는 거 굉장히 독특하고 좋은 거예요. 잠깐 이 외관을 살펴보시면요, 굉장히 심플하게 됐어요. 그리고 크기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 한 손이에 쏙 들어갈 정도로 굉장히 작습니다. 그래서 거의 뭐 포켓 카메라라고 부를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작아요. 다이얼은 이렇게 앞 뒤로 다 되어 있고 이게 전원 버튼이고요. 이게 동영상과 스틸 카메라를 오가는 두 가지 모드로 오가는 버튼이고 레코드. 그리고 뒤에 후면을 보시면요, 다른 카메라 크게 다르지 않지만 이제 재생 버튼, 화면 모드, 그리고 독특하게 컬러와 톤이라는 게 뒤에 빠져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동영상이나 사진을 찍을 때 이 톤 값으로 사진이나 동영상의 그 컬러 모드를 지정을 해줄 수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모드는 이제 들어가 보시면은, 잠시만 켜볼까요? 이렇게 카메라를 켜고 모드로 들어가시면은 이 안에서 이런 저희가 흔히 아는 M 모드, S 모드, A 모드, P 모드 등을 여기서 설정을 하실 수 있고요. 여기 QS 버튼을 누르시면은 이렇게 인터페이스 화면들이 나오게 돼 있어요. 여기서 이제 DNG라든가 셔터 스피드, 타이밍 코드, 그리고 ISO 등등을 이곳에서 조절을 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 카메라가 이제 소니나 캐논이나 몇몇 DSLR들이 보면은 녹화 시간이 30분으로 제한되어 있는 기기들이 있어요. 이제 발열이나 그런 문제들 때문에. 그런데 이 카메라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2시간까지도 충분히 계속 배터리만 문제가 없다면 녹화할 수 있고요. 그 방열을 하기 위해서 여기 보시면 촘촘하게 방열 구조가 되어 있어요. 여기 보이시죠? 이 부분들. 그래서 녹화가 꽤 오래 진행되더라도 발열 때문에 꺼진다 이런 건 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좀 녹화를 오래 하다가 보면 확실히 이 부분을 만져보면 굉장히 뜨겁게 느껴집니다. 방열이 굉장히 잘 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이 기본적인 색감이 꽤 괜찮았던 것 같아요. 좀 맑은 느낌, 약간 일본틱한 영화, 일본틱한 필름 느낌이 나는 그런 기본적인 색감이 굉장히 좋았었고요. 무엇보다 제가 이거를 제 돈 주고 사게 됐던 가장 큰 이유는 가격과 성능이에요. 사실 요 지금 45mm 렌즈 요 본들 킷으로 해서 지금은 약 200만 원 초반에 가격이 형성돼 있거든요. 이 렌즈만 해도 따로 사시려면 거의 한 60만 원 돈 정도 되는 그 정도 가격의 렌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시네마 DNG 12비트를 지원한다는 게 가장 큰 매력이었어요. 사실 지금 녹화하고 있는 저희가 쓰고 있는 카메라도 루믹스 파나소닉의 S1 카메라거든요. 굉장히 좋은 카메라고 훌륭한 카메라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프로레스 로우를 지원하지 않고 있어요. 물론 올해 21년 중반부터 펌웨어를 통해서 이제 아트모스 닌자 V를 통해 프로레스를 지원한다고 이미 예고는 되어 있고요. 그때까지 기다렸다가 프로레스 로우로 루믹스 1을 쓸 거고요. 시그마 FP 같은 경우에는 벌써 이미 그 2.0 펌웨어를 통해서 프로레스 로우와 B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좋은 게 나중에 따로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지만 작은 크기의 이점이 뭐냐면은 제가 봤을 때 짐벌에 쉽게 올라간다는 거예요. 물론 제가 지금 쓰고 있는 게 로닌의 RS2 짐벌인데요. 페이드로드가 4.4kg가 넘어가요. 4kg가 넘어가기 때문에 사실 큰 카메라를 올려도 잘 작동이 된다고 하는데 개인적으로는 아무리 4kg대의 성능을 보여준다고 해도 거기에 뭐 스몰 리그라든가 다양한 액세서리를 붙이고 렌즈가 커지다 보면은 짐벌이 제대로 작동하기가 힘든 상황이 돼요. 균형 잡기도 좀 힘들어지기 시작하고 움직일 때도 아무래도 무리가 가게 되겠죠. 물론 RS2는 지금까지 써봤는데 굉장히 좋습니다. 그건 나중에 다시 한번 리뷰를 따로 하는 걸로 하고요. 그래서 이거를 샀던 이유로 다시 돌아오자면은 200만원 초반대의 렌즈까지 합해서 시네마 DNG의 녹화 시간이 무제한이고, 무제한은 아니지만 굉장히 길고 영화틱한 느낌을 낼 수 있는 카메라가 과연 몇 개나 될까? 물론 뭐 1000만원대 넘어가는 1000만원대 내외로 하고 있는 코모도라든가 뭐 레드, 뭐 캐논의 C300 이런 카메라들은 당연히 화질이 좋아요. 엄청 좋고 저도 써봤지만 굉장히 화질이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가격이죠. 거의 뭐 8분의 1, 4분의 1 정도의 가격에 이 카메라가 12비트를 지원하면서 굉장히 쓸만한, 사실은 거의 뭐 독립영화 수준은 찍을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괜찮은 비트수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사실 이거보다 이제 대중적으로 가장 많이 쓰시는 게 블랙매직의 BMPCC 같은 것들인데 물론 그것도 13스탑을 지원하고 있다고 하죠. 그리고 안에 뭐 프로레스 기능이라든가 이런 게 다 비로라든가 이런 게 기능이 내장되어 있는 걸로 아는데, 한 가지 단점이라고 한다면 이제 크롭 센서와 35mm 센서를 이용하고 있어요. 근데 놀랍게도 이 시그마 FP는 풀프레임 렌즈예요. 잠깐 안에 열어서 볼까요? 여기 보시면 자, 굉장히 바디에 비해 굉장히 큰 CCD가 보이시죠? 네, 다시 보여드릴 거는 닫고요. 굉장히 큰 CCD 풀프레임을 사용할 수 있다는 거 굉장히 큰 장점인 것 같아요. 물론 슈퍼 35로 영화적인 느낌이 나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만은 이렇게 풀프레임만의 느낌이 또 있기 때문에, 특히나 사진과 영상을 병행한다 이럴 경우에는 풀프레임인 FP를 저는 추천해 드리고 싶어요.
사진을 이용해서 제가 뭐 자동차 사진이라든가 풍경 사진을 찍은 게 밑에 링크로 나갈 거지만 그쪽으로 보시면 사진으로도 꽤 괜찮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단지 이제 뭐 프레스용 같이 굉장히 빠른 연사라든가 굉장히 빠른 연사라든가 뭐 조조도 상태에서의 저조도 상태에서의 뭐 AF가 빠르다 그런 건 아니에요. 절대 그런 건 아니고 하지만 굉장히 쓸만한 괜찮은 이미지를 만들어낸다. 그리고 원래 시그마의 포배용 렌즈가 아니고 소니의 렌즈를 받아 쓰고 있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색감도 나름 괜찮게 뽑아내고 있는 것 같아요. 화상 스틸 카메라로 쓸 경우에는 가로축이 6000픽셀 넘어가는 꽤 큰 화면까지 뽑아낼 수 있고요. 이건 물론 4K까지 지원되는 카메라입니다. 이제 장점이자 단점으로 꼽자면은 이 카메라가 이제 로그라는 게 없어요. 소니의 S로그, 파나소닉의 V로그, 캐논의 C로그 같은 로그 값이 없기 때문에 카메라 자체만 가지고 영상을 찍을 때는 로그 값이 없어서 굉장히 DR이 좋지만은 않아요. 후보정으로 살리기 굉장히 힘든 그런 8비트 영상들을 제공해주고 있고요. 대신 이제 DNG가 있기 때문에 DNG를 통해서 후보정을 하면 굉장히 DR이 굉장히 좋아집니다. 그런 로그 값이 아직은 없기 때문에 요 카메라만 가지고 영상을 찍겠다 그러면 굉장히 곤란한 경우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는 정말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모듈 컨셉의 카메라이기 때문에 이렇게 들고 다니는 정말 스냅 사진인데 가볍게 일상 스트릿 사진들 이런 거 찍을 때는 굉장히 좋습니다. 이 정도 사이즈가. 하지만 모듈형 카메라 필요한 것들이 있으면 여기다 붙여야 돼요. DNG를 12비트로 찍기 위해서는 삼성의 T5라는 SSD를 따로 장착을 해야 되고요. DNG를 사용하기 때문에 장점도 있죠. 그게 뭐냐면 바로 ISO가 100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브이로그 로그를 쓰는 애들은 대부분 그 ISO가 600이나 800부터 시작하는데 ISO 100부터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ND 필터가 필요 없는 건 아니에요. ND 필터가 필요 없는 건 아니고 ND 필터가 있어야 하는 한낮에도 조리개를 좋으면 ISO 100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충분히 셔터 스피드를 확보할 수 있어서 촬영이 가능하다는 거. 한낮에 조리개를 활짝 열고 뭐 1.4, 1.8 이런 렌즈들을 쓰기 굉장히 어렵죠. 그러면 이제 ND 필터를 굉장히 강한 걸 써야 되는데 ND를 강한 걸 쓰면 쓸수록 이제 화면이 약간 변하기도 하고 색깔이 조금 틀어지기도 하기 때문에 가능한 안 쓰는 게 좋은데 ISO 100부터 시작한다는 거 굉장히 큰 장점이고요. 그거는 이제 DNG로 찍거나 프로레스로로 찍거나 같은 그리고 이 카메라가 모든 게 장점만 있는 건 아니죠. 굉장히 단점도 꽤 있는 카메라예요. 이게 모듈형 카메라이기 때문에 필요한 파츠가 있으면은 붙여야 돼요. 심지어 지금 보시면은 플래시를 위한 슈가 없어요. 플래시를 위한 핫슈도 사실은 이렇게 따로 제공이 되고 있거든요. 이거는 기본으로 카메라에 제공되고 있는 핫슈고요. 렌즈 플래시를 사용하시고 싶으면 이렇게 잠시만요. 보이시죠? 이렇게 해서 옆에 사이드에 이렇게 달아주시면 돼요. 달아주시고 보시면 이렇게 핫슈가 생겨서 플래시를 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뷰파인더도 없다는 거, 무조건 화면만 보고 사진과 영상을 처리해야 돼요. 그래도 이제 낮에 찍을 때 LCD가 잘 안 보여서 못 찍는다 그런 경우는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화면도 굉장히 잘 나오는 편이고요. 작은 크기와 방열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가장 큰 단점이라고 생각하는 게, 물론 이제 옛날까지는 다 뷰파인더만 사용했지만 이 LCD가 회전하지 않아요. 여기 지금 고정으로 되어 있어서 로우 앵글로 찍을 때는 화면 보기가 굉장히 어렵게 됩니다. 이거는 굉장한 다른 요즘 나오는 DSLR에 비해서 단점인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보조 모니터를 사용한다든가 로닌을 쓸 때는 이제 레브나이 같은 장비를 이용해서
따로 화면을 보셔야 돼요. 그러면은 로우 앵글이 이제 해결이 되지만 단지 이것만 위해서 단지 이 화면만 이용해서 화면을 찍겠다 그러면 이제 굉장히 조금 불편한 상황이 되긴 합니다. 그리고 다음 단점으로는 이게 CCD가 손 떨림 방지 기능이 없어요. 물론 작은 바디 때문에 움직일 공간도 크게 없어 보이는데 사실 뭐 손 떨림 방지도 짐벌을 사서 이거를 올려라 뭐 거의 그 느낌이고요. 예. 그래서 가능하면은 저는 이제 FP를 사용하신다면 짐벌을 사용하신다거나 아니면 렌즈에 흔들림 방지 기능이 있는 그런 렌즈를 사용을 해서 영상을 찍는 걸 권해드리고요. 그리고 인터페이스가 락이라는 게 별로 없어서 찍다 보면 가끔씩 이게 세팅이 돌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끔씩 곤란한 경우가 있었는데 항상 찍으실 때 주의해서 찍으셔야 합니다. 이게 제가 봤을 때 전반적인 시그마 FP의 장점과 단점들인데요. 개인적으로는 그런 단점들을 충분히 보완할 만한 장점이 있기 때문에 제가 정말 제 돈 주고 샀고요. 무엇보다 정말 시네마 DNG 12비트를 찍을 수 있다는 건 굉장히 큰 매력인 것 같아요. 특히나 이 작은 사이즈로 정말 가벼운 마음으로 사진과 영상을 찍을 수 있게 된다는 거. 물론 이 사이즈 때문에 잡하지가 힘드실 때는 이런 스몰리그나 킬타 이런 곳에서 나오는 킬타에서 나오는 이런 리그를 같이 끼워주시면 되게 좋아요. 정말 파지하기도 쉬워지고 옆에 다른 파츠들도 붙이기가 좋아집니다. 이제 간단한 리뷰는 했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초보자에게는 그렇게 권해주고 싶은 카메라는 아니에요. 너무 영상을 찍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파츠들이 필요하고 그러다 보면 가격이 꽤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뭐 SSD가 작다고 해도 여기에 붙이고 하다 보면 부피가 커지게 되어 있고요. 그러면 이제 작은 바디에서 오는 이 부점은 조금씩 사라지기 시작을 해요. 또 반대로 여기서 장점이 되기도 하는 게 제가 원하는 스타일대로 개조를 해서 쓰는 경우에는 제 입맛에 맞게 잘 쓸 수가 있다는 거 굉장히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1부에서는 제 FP에 대한 그냥 간단한 리뷰, 제 생각 이런 것들을 해봤고요. 2부에서는 이 FP를 통해 아토모스 닌자 V 그리고 T5를 통해서 DNG 이 두 화면을 비교해 볼 건데요. 그거는 제가 직접 화면을 보면서 같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